지난 3년간 대한민국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 상승액은 15만 1,000원. 그렇다면 집값은? 강남 24평 아파트 무려 14억 상승.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집 한 채가 벌어다주는 돈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나에게 집이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 한마디로 나에게 집은 돈이다. 자수성가한 부동산 큰손 자성. 그는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네, 강제 집행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못 빼요. 저 이 집 못 뺀다고요, 글쎄. 아, 글쎄 저 이 집 못 뺀다고요, 글쎄. 경매로 팔린 집에서 6개월을 버틴 한 세입자. 합법적으로 일 진행하는 겁니다. 비키세요. 아니요. 바로 그때 이 빌라를 인수한 자성이 나타났습니다. 내 집에서 버틴기는 누구냐 넌. 오늘 첫 끼라면서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그는 안 나가고 버티는 임차인을 국밥으로 회유하는데 저희 수육도 하나 주시죠. 잘 먹겠습니다. 저 진짜 집행벌이 해주시는 거예요? 의견을 나눠본 후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대출 많은 집을 계약하셨습니까? 싸늘세 혹해갖고. 아이고 저런. 근데 진짜 저 보증금 다 날린 거예요? 제발 다시 일 구하고 다른 집 구할 때까지만. 고맙습니다. 일단 드시죠. 그녀가 수육을 맛보려는 순간 스탑. 그만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짐을 다 빼버린 상황. 영도 집행 절차 다 끝났으니까 차에 타시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까는 집행부리 해주신다면서요. 제가요? 아까 드신 설렁탕과 이 수육은 이사비 대신입니다. 세입자를 2번 올리는 나쁜 새끼. 나쁜 새끼야! 아름다운 수육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 나 여기 간을 빼보라. 저기요. 어디로 가요? 그러게요. 그녀는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 진짜. 얼른 다 왔어요. 결국 그녀가 온 곳은 수십 년 된 한 다가구 주택. 불러봐요. 고시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겠어? 영원은 바퀴나 쥐가 나올 것 같은 집밖에 구할 수 없었죠. 연락 줘서 진짜 고마워요, 선배. 걱정 마. 네가 딱 적격이어서 추천한 거니까. 여기 제 포트폴리오. 그나마나 훌륭하겠죠. 10년 차 에디터인데 다니던 잡지사도 폐간되고 인생도 폐간될 뻔한 걸 살려줬어. 감사하죠. 네. 한 잔 사. 네. 사겠습니다. 여기에요. 나 기자님. 다행히 새 직장을 얻은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난 잡지사 대표님. 대표님 오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에디터인데요. 좀 전에 면접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영원입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영원. 나영원? 예.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 두고 봅시다. 일을 잘할지 말지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진상 부리지 말고. 근데 나를 왜 못 알아봤지? 그 몰골이 지금의 영원이랑 꽤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죠. 선배의 여의주 덕분에 잡지사 월간집에 취업한 영원. 자성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거기 대표야.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가 왜 잡지사를 인수했대요? 타운하우스를 8채나 갖고 계시다고요? 독자로 하여금 이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됩니다. 네? 자성은 부동산을 잘 팔기 위해 잡지사를 인수한 것이었고 영원의 첫 임무는 30억대 타운하우스에 대해 구매자들이 혹할 만한 기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올 호텔 이 화이트톤과 자연광이 잘 매치되게 설계되었고요. 엄청나게 럭셔리한 집에 입이 떡 벌어지고 집에 영화가. 전자동 시스템과 최고급 오디오 장비, 완벽한 반음 장치까지.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찾았어요? 근처에 임장하러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처에 김장을 하러 오셨어요? 김장이 아니라 임장이요, 임장.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제로인 영원. 아. 자성은 영원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 되도록 뭐 한 겁니까? 기초적인 부동산 지식도 모르고 부동산 쪽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서. 이 집을 사고 싶게 만드는 매혹적인 기사. 딴 수준으로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쓰겠습니까? 부동산 공부 제대로 하고 이번 기사 쓰세요. 아씨, 빡치네. 제가 월간지 에디터지 무슨 부동산 찌라시 에디터냐고요. 그래서 너 앞에 5이나 관뒀잖니. 뼛속까지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 절박한 사람. 그런 사람 데려와. 그래서 나도 딱 네가 적격이라고 생각한 거야. 월세 보증금도 날린 영원은 무조건 버텨야 하는 상황. 사람 잘 보셨네요. 아휴, 박복한 년. 나 기자. 네. 당장 따라오세요. 아, 네. 그런데 대표님이 온 곳은 자성이요? 김경 너 거기 앉아! 무슨 포토그래퍼
대표를 이런 데로 데리러. 그러니까 스탑! 뉴욕 스튜디오 최연소 데뷔에 유명 사진작가 신겸. 이거 찍은 사람이었어. 대표님 명령이라면 들어드리지요. 그런데 얼굴 화장이 대박으로 찍혔습니다. 얼굴 도장이 딱. 정말 괜찮으세요? 네, 멀쩡해요. 스탑! 너 귀국하자마자 잡지사를 시작하기로 했어 안 했어? 너 당장 나기자고 촬영하고 와. 집을 사고 싶게 만드는 그의 사진 실력. 어린 나이에 인정받으실 만큼 실력이 좋으시네요. 뭘요? 그럼 사진 쓸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음지식가 기준식가 식가. 그게 무슨 노래예요? 요즘 제가 외워야 될 게 있어서요. 빡쳐 진짜. 그거 자성이 형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워낙 형을 잘 알거든요. 친형이나 다름없어요. 잃으실 건 아니. 그런데 마감을 앞두고 날카로워진 에디터들. 자판소리 때문에 기사를 못 쓰겠잖아. 내복 입고 설쳐대. 이거 레깅스 팬츠거든. 아 진짜 개불편하거든. 이것들이 진짜 쌍꺼바람 치고 싸워. 잡지사 마감 때는 다 이래요. 예민해져가지고. 한편 영혼의 기사는 대표님의 밀착 검수를 받는데 잘 썼네요. 괜찮아요? 본인 SNS에 올릴 만한 글 잘 썼어요. 살고 싶은 집 말고 사고 싶은 집을 강조해서 쓰라고요. 다시. 계속 다시 하게 되는 영혼. 다시. 그래요. 나기자 능력 있네요. 대표 엿먹이는 능력 있어요. 더 이상 지면 낭비하지 말고 돈 되는 기사 쓰라고요. 돈. 마감을 마친 동료들은 태연하게 구경 중인데 이러다 나기자도 관두는 거 아니야. 영원히 절대 그만둘 애 아니에요. 돈이 1원도 없는 영혼이기 때문인데요. 졸다 보니 181818이 자동으로 타이핑되어 있고 어떻게 여기 안 나와? 아직 멀었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마무리하고 내 책상에 올려놔요. 한참을 더 마무리하게 되는 영혼. 대표가 다시 들어왔는데 쥐가 헤어지는 거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 쓴 기사 뽑으려고요. 그래요. 그럼 좀 봅시다. 아니 제가 수정하고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 몰골은? 그 수요? 결국 자성과의 첫 만남을 들켜버린 영혼.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만. 자르실 건 아니죠.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저 말고는 대표님이랑 일할 애터도 없다면서요. 이참에 그쪽 이름 나영원 말고 나빵원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보증금 날려서 가진 거 하나 없으니까 나빵원. 내가 나빵원이면 유자승 니는 유치반스다. 유치반스야. 늦은 밤 혼자 야식을 먹으며 힐링하는 빵원. 캬, 맥주가 달다 달아. 아니 뭐 영화관 있어야 좋은 집이냐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으면 좋은 집이지. 영혼의 기사가 잡지에 실리고 완전 노골적이야. 나도 돈 있으면 이거 집 한 채 살 뻔했잖아. 응? 한잔할래요? 왜? 술 땡겨? 아유 대표님 이번 달 잡지도 무사히 나왔겠다. 회식. 합시다 회식. 다들 들었지? 결혼 참석이야? 우리 둘이 빠질까? 아니에요. 샤브집에서 회식을 하러 왔는데 또 주문 금액은 1인당 3만 원으로 한정합니다. 물론 술값도 포함됩니다.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속설을 인증해 주시고 내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술이나 엄청 먹으렸더니 하여튼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니까. 비 맞춰가며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너도 쓰고 싶은 기사 쓸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어떻게 기사는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도 영혼은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나 잘 써요. 그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니까요. 역시 술이 달 수밖에 없는 상황. 맥주 한 병만 더 주세요. 3만 원 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돈으로 사 먹을게요. 됐죠? 아 그래요. 나빵원 기자 좋을 대로 하시죠. 나 빵원이요? 가진 거 하나 없으니까 빵원. 대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센스가 넘치시네.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낮방어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도 그러신가요? 나빵원 기자님? 그만하시죠. 역시 원샷이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우. 정신 차려봐. 집에 가야지. 형 차로 데려다주면 되겠네. 맞다. 형님만 술 안 드셨잖아요. 운전하신다고.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 그리고는 다들 튀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영혼을 차에 태운 자성. 이봐요 나빵원 기자. 집이 어디예요? 낮방언이라고 부르는 대표님. 정신 나갔구만. 낮방언은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 영원. 그런데 흑마 동산에서 사과래요. 택시인 줄 알고 다시 타버렸네요. 목적지에 도착. 뭐야? 제가 왜 대표님 차에... 어머,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쪽팔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용히 해라. 위험에 빠진 영원. 괜찮아요? 그 집이 서류상으로는 제가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세입자가 어떻게 사나 그 들여다보지도 못해? 칼 들고 갑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방 빼라고. 자성 덕분에 큰일을 면한 영원. 이걸 차에 떨어뜨리고 와서 내가 다시 가봤으니까 망정이지.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떱니까? 당장 방 빼라는데 어디로 데려다 주시게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허튼 짓 한 번 안 하고 끈 욕심 부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는데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나는 내 집이 하나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요. 자성을 따라오게 된 영원.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는 오피스텔 월세라도 받자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보증금 안 받으셔도 돼요? 월세나 꼬박꼬박 내세요. 보증금도 안 받고 이런 집을 턱턱 내주고 엄청 좋은 데서 엄청 잘해놓고 살겠지. 한편 이곳은 자성의 집. 그는 집을 자주 사고 팔았기에 침대 말고는 가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이 오피스텔. 누구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 여기가 오랫동안 빈집이었는데 사람 소리 난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문단속 잘하고 자요. 예, 실례 많았습니다. 한숨 돌린 영원은 자성TV를 보게 됩니다. 표 계룡 유자성입니다. 5일푼으로 시작해 지금은 부동산 성공신화로 불리고 있죠.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은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한 영원. 그치. 그거 다 남의 얘기지. 아무나 부동산으로 성공하나 뭐. 그런 패배감부터 버리세요. 어둠을 저주할 시간에 하나의 촛불을 밝히란 말입니다. 단언컨대 당신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음 날 아침 공용 면적,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임장은 필수랍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괜한 오버하지 마시죠. 남는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뿐이라 말했을 텐데요. 그래도 성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 암튼 저 결심했어요. 대표님 영상대로 실천해서 꼭 내 집 마련하기로요. 화이팅! 그러시든가요. 영원의 다짐에도 자성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그만 나가서 일 보시죠. 나방원 기자님. 뭐? 좋은 데로 이사했다는 게 거기야? 대표님이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고 살게 배려해 주셨어요.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런 배려할 인간이 아닌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보려는 영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선 먼저 돈을 모아야겠죠. 대출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바로 종잣돈을 모으란 겁니다. 영원은 자신의 한 달 소비를 계산해 보는데 월세 40만 원, 엄마 생활비 30만 원. 뭐야? 한 달에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나가잖아. 이러니 내가 돈을 못 모으지. 낭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 깜짝. 낭비한 게 없다고요? 그녀가 매일 사 먹는 라떼. 이래도 낭비한 게 없어요? 모니터에 자성의 얼굴이 보이고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하루에 커피 한 잔 4,000원, 일주일이면 28,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6만 원인데도 그렇게 큰 돈이었나?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가면. 세입자의 전화를 받은 자성. 혹시 커튼을 제가 쓰던 걸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하시죠. 자성은 사실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골치 아프게 생겼네. 괜히 세입자로 들여가지고. 뭐야? 나 기자님 형네 세입자?
언제부터? 어쩌다? 내 영상 보고 자극받아서 내 집 마련하겠다는데 대체 그 나이까지 돈도 못 모으고 뭐하고 산 건지 몰라. 오늘은 스튜디오 촬영 날. 그렇게 무사히 촬영이 끝나가던 중 그런데 그림은 살렸지만 후배의 실수로 촬영 소품에 불이 붙고 마는데 자그마치 500만 원짜리 명품 암체어였죠. 과다 벌어진 일인데 회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그 대신 전 잘리겠죠.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실수만 안 했어도. 마음 약한 영원은 대신 책임을 지려 하고 10년차 에디터 맞습니까? 500만 원짜리 에드버터럴 암체어를 본인 스스로 불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영원히 5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 그런 소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불에 탄 의자를 인수해 집에 돌아오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에디터 돼서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래, 돈은 잃었지만 좋은 선배 된 게 어디? 좋은 선배께 거지 선배 주제 500만 원을 한 방에 날려네. 너는 어느 천년에 내 집 마련할래? 같은 시각 진실을 말해주는 신겸. 기자님 잘못 아니야. 어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후배 감싸주러 그런 거겠지. 자기가 지금 누구 감싸줄 처지야? 아니 그런 처지에도 후배 실수 감싸주고 정말 좋은 사람 아니야? 난 그런 거 같은데. 자성은 회사에서 영원의 모니터를 우연히 보게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에요. 부모님이 첫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거든요. 그런 영원의 글에서 겹쳐 보이는 자성의 과거. 저에게 부모님은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그때부터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아야만 했죠. 자성에게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어요. 살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영원에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죠.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던 그 개천. 그 여자가 그런 데서 살아봤을까? 나처럼 노력했겠냐고. 결국 영원에게 전화를 걸고 네, 대표님. 그 암체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회사 일 하다가 벌어진 사고인데 회사에서 전혀 책임 안 지면 노동법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은 이 기쁨을 내 집 마련 카페에 올려보는데요. 이게 웬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저 좌절하지 않으려고요. 파이팅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성은 몰래 응원 댓글까지 달아줍니다. 소비 습관을 줄이고 지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방법. 바로 만원 달력입니다. 자성의 강의를 듣고 만원 달력을 만든 영원. 제가 만든 만원 달력입니다. 하루 10,000원 쓰기 프로젝트.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게 절대 빚지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렇게 다짐했건만 첫날부터 위기가 닥칩니다. 기자가 침착하게 커피 한 잔 사. 제가요? 암치효과 500 굳었잖스. 설마 입 싹 닦으려는 건 아니지? 에이 설마요. 아무리 헝그리라도 돈 500이 굳었는데. 마음이 약한 영원. 네, 뭐. 한 2만 원은 나올 텐데. 이 분위기에 못 산다고 할 수도 없고. 선배님은 뭐 드시겠어요? 나는 오늘 커피가 안 땡기네. 내 건 안 사도 돼. 그럼 카드 좀. 주기 싫은 티를 팍팍 내보는데 스탑. 그때 등장한 영원의 구세주. 그 커피 제가 사겠습니다. 대표님이 어쩐 일로? 여러분 모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요. 아유 정말 복도 많어. 또 돈 굳었네 나 기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는 카페라떼. 아니다. 카페 못 가. 오늘 남는 돈 2,000원.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기자가 침착하게 한 잔 사. 저요? 암체효과 500도 굳었고 커피값도 굳었잖아. 이럴 때 한턱 쏴야지. 카페에 난감한 상황을 올린 영원. 하루 용돈 10,000원 살기 결심하자마자 큰 위기가 닥쳤네요. 어떻게 모면할 방법 없을까요? 이제 고깃집으로 다들 출발하려는데 스탑.
대표님. 나빠온 기자는 남으세요. 네? 야근입니다. 다음 기사 때문에 찾아야 될 자료가 있어서요. 아니 저기 나 기자가 오늘 한 잔 사기로 했는데. 안 됩니다. 오늘 꼭 찾아야 됩니다. 아이 대표님. 그런데 여전히 표정이 어두운 그녀. 자성만큼이나 동료들도 포기를 몰랐죠. 저희들도 나 기자 도우려고 왔습니다. 영원히 일 도와서 빨리 끝내고 술 얻어먹으려는 거겠죠, 두 분은? 아니거든. 그러자 자성은 추가 자료를 찾으라고 요구하죠. 이런 집이 실린 잡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집이 아니라 개 아니에요? 어딜 봐서 개입니까? 대놓고 집인데.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 찾으세요. 내가 빨리 찾을게. 내가 어떻게든 빨리 찾아볼 거야. 찾을 리가 없지. 저런 개 같은 집을 어떻게 찾았어.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의 순간 온몸으로 영혼을 구한 자성. 괜찮습니까? 어서 책장부터 일으켜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 각도가. 너무 오버했네요. 이제 더는 정말 회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저 없는 회식은 금지입니다. 예? 물론 오늘 저는 안 갈 거니까 오늘 회식도 금지고요. 왜요? 오늘 회식 금지라고요. 그날 밤 오늘부터 실천하기로 한 하루에 10,000원 쓰기. 회사 대표님 덕분에 겨우 해냈답니다.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재수탱이 싸가지인 줄 알았는데 오해였어요. 오늘도 댓글 달아주신 드래곤님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날 함께 취재를 나온 자성과 영원. 서울에 위치한 100억대의 럭셔리 하우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은 제 남편을 위해 만든 집이에요. 너무 로맨틱하다. 10살이나 많은 저를 완전 애처럼 챙겨준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영원의 전 남친이었죠. 여보, 인사해. 여기는 월간집 대표님. 여기는 기자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과거 영원은 그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줬었지만 떠나버렸죠. 아니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밥을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자, 이게 내가 삼겹... 헤어지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유는 바로 그녀의 가난. 너한테서 나는 그 반지 합방 냄새. 그게 제일 싫어. 나 좀 놔줘라. 어? 끝내자. 제발. 집으로 돌아오니 한없이 초라했던 하루. 누구는 하루 10,000원으로 버티는데 그 기생충 같은 새끼 의리의리한 집에서 원대로 팔자 폈네 아주. 유난히도 힘들었던 오늘은 카페에 기록을 해보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딱 그 사람보다는 잘 살고 싶다 생각했는데 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의 잣대. 오늘은 정말 술 한 잔이 간절하지만 돈 아껴야 내 집을 가질 수 있겠죠? 꾹 참아보렵니다. 그런데 영원의 글을 보자마자 자성이 달려옵니다. 업무 효율 증진이요? 네. 뭐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전환해야 내 홍보기사 퀄리티에도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편하게 마셔요, 얼른. 그렇게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고 문득 떠오르는 지난 일. 괜찮습니까? 대표님, 저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시죠, 대표님? 이어지는 자성의 대답. 대답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갑작스런 자성의 기습 키스. 눈을 살포시 감는 영원. 그런데 이봐요, 나빵원 씨. 네. 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그녀의 상상이었죠. 정신 차리세요. 실컷 마시랬더니 실컷 취한 겁니까? 술도 사주시고 커피값을 회식비도 막 막아주시고 말은 법적 문제니 업무 효율이니 하셨지만 다 핑계잖아요. 좋아하니까 잘해주고 싶어서 된 핑계. 사실은 불쌍해서 그런 건데 말이죠. 그쪽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불쌍해서. 네?
그 나이에 내 집 마련하겠다고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고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랬다고요. 불우이웃 돕는 심정으로 도운 겁니다. 됐습니까? 쪽팔림에 울부짖는 영원. 죽어야지. 내가 죽어. 나는 내일 회사에 못 가. 그래도 출근은 해야죠. 아, 술을 끊던가 목숨을 끊던가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제 일도 진짜 너무 죄송하고요. 죄송하다. 하지만 자성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내 가슴에 남은 모욕감.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사라질 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영원. 근데 707호에 사람 들어왔다면서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들어온 거래요? 알면 들어왔겠어요.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괴담이었죠. 아니에요. 그 뒤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했거든. 간혹 모르고 들어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고 집에 귀신 나온다나 뭐라나. 보증금 받은 게 어디야? 못 들은 걸로 치자. 못 들은 걸로 쳐. 같은 시각 거기서 전에 살던 여자가 자살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 여자 어느덧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고 나 때문에 죽었어. 사람 죽은 집? 회사 선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데 확 들이받아. 어? 노숙자도 똥무대 신문지 덮어주면 뚜껑 열린다. 거지도 개밥 주면 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라고. 네? 아니 그 말이 그렇다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반격의 기회. 됐고 나가서 일이나.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었잖아요. 뭐라고요? 707호. 그 얘기 다 들었거든요. 왜 말 안 하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안 살겠다 그러면 어쩌나 월세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안 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나가세요. 월세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요. 그 집에서. 졸지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원. 그래요. 뭐, 잘 됐네요. 저도 그런 찝찝한 집에서 더 이상 살 생각 없었거든요. 네. 신겸은 그런 그녀를 불러 진실을 전해주는데요. 뭐예요? 하실 말씀이라는 게? 707호 오피스텔 말인데요. 나 때문에 죽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돌더라. 사실은 헛소문이었죠. 707호에 살던 그 여자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몇 달치 월세까지 빌린 진상 세입자였다나 봐요.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집값 떨어뜨리려고 자살소동 벌인 거래요. 그래서 사람 죽은 집이란 소문이 퍼진 거고요. 사실은 오히려 자성이 피해자인 것이었죠. 그러나 이미 큰 소리까지 쳐놓은 상황. 큰일 났다. 영원은 어떻게든 자성의 마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몰라 나는. 집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안 되겠지. 어떻게 화 안 풀리겠지. 그냥 막 때려쳐? 스탑! 또 자성TV에 환상이 보이고 내 집 마련 포기한 겁니까? 이게 다 내 집이 없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내 집이 있었으면 불쌍하다 동정받을 일도 없었고 여기 새 들어 살 이유도 없었고 그런 헛소문에 휩쓸릴 거리도 없었겠죠. 그러니 여러 생각 말고 내 집 마련하는데 매진하세요. 어쨌든 서가 문자도 계속 보내보는 그녀.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부디 화 푸세요. 진심으로 죄송하긴 한가 본데. 하지만 끝내 답장을 하지 않은 자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불편한 취재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차만 타면 꿀잠에 빠지는 그녀. 좀 쉬었다 가자. 조용히 내려. 형! 벌써 도착했어요? 도착한 걸로 보입니까? 오늘 취재할 곳이 휴게소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잠이 옵니까? 나한테 죄송한 사람 맞아요? 머리론 딴 생각만 하면서 말로만 죄송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원히 참아야죠. 못 먹어도 싸다.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잠이. 어쨌든 자성 역시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합니다. 그래, 화낼 가치도 없어. 이젠 신경 끄는 걸로. 그렇게 도착한 럭셔리 펜션. 그런데 신겸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질투가 나기도 하죠. 웃어? 죄송하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겠지 웃고 있을 게 아니라 계룡유재성 스탑! 스탑! 밤이 늦어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는데 성껏 만들긴 했는데 맛은 장담 못하겠네요. 와,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 됐다. 너나 많이 먹어라. 먹어봐 한번. 에헤이! 괜찮아? 또 영원을 갈구기 시작하고
아이 그러니까 누가 먹는다고 김치찌개는 끓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아휴, 엎은 건 난데 왜 나 기자님만 다 풀이야. 애초에 찌개를 안 끓였으면 네가 엎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다시 참아보려다 울컥하는 영원. 손 좀 씻고 올게요. 그래. 욕 먹을만. 기는 개뿔. 더는 못 참아. 이건 한도 초과라고. 할 데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고 싶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 건데? 니네 부모님이 너 자선사업이 나라고 그 집을 사주겠다고 한 줄 알아? 그런 약해 빠진 마인드로 수백억도 넘는 네 아버지 사업자 어떻게 물려받을 거냐고? 나 아빠 알고 보니 넘사벽 금수저였던 신겸. 무슨 소리예요? 영원은 그동안 같은 흙수저인 줄 알고 그와 친해졌던 것이었는데 신 작가님 집안이 나 기자님 그게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난가? 그래요. 작가님 순식간에 가난해질 수 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편의점 메이트 할래요? 기사님 충고대로 돈 좀 아껴보려고요. 진짜 다행이에요. 신 작가님 같은 동지가 있어서요. 저 혼자였으면 많이 외로웠을 텐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돈 1,000원을 아끼려 그와 나누었던 고민들에 너무 비참해집니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작가님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은 나를 그냥 재밌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했냐고요. 불쌍해서 그랬겠죠. 그 나이에 내 집 마련하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한테 사실대로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하지 말자 싶었겠죠.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마음대로 착각한 사람 잘못이지. 나 기자는 뭐 착각하는 게 취미입니까? 뭐라고요? 내가 말했지. 나 기자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잘해줘봤자 말도 안 되는 착각이 나는 여자야. 그래놓고 죄송은커녕 뒤통수나 칠 아주 무서운 여자라고. 엉덩이에 가시가 잔뜩 박혀버렸네요. 조금 불쌍하지만 인과응보. 영원히 떠나고 난 뒤 경비원의 전화를 받는 자성. 네. 예, 대표님. 대표님도 그 알고 계시나 해가지고 그 707호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707호 세입자입니다. 707호에 대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이 글을 적게 됐습니다. 이 집에 살던 전 세입자가 자살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걸 밤새 전세에 붙인 것 같더라고요. 자성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새 그 고생을 한 것이었죠. 잠이 옵니까? 나한테 죄송한 사람 맞아요? 함부로 한 말에 미안함이 몰려와 그녀를 찾아 나서고 영원은 버스가 이미 끊어진 정류장에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인테리어하듯 내 삶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낡은 짐을 드러내듯 잘못된 일들을 드러내고 부서진 곳을 고치듯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나빵원 씨? 가던 길 마저 가세요. 지금 타면 회사 대표 엉덩이 밤송이에 처박은 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707호 오피스텔 안 빼도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나가는 공실 월세라도 받자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새 또 잠이 들고만 그녀. 자성은 그녀가 잠이 깰까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데요. 그리고는 그녀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의자를 눕혀줍니다. 어쨌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영원. 아깐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죠. 집 빼는 것도 없던 일로 하고요. 웬일이지? 먼저 사과를 다 하고. 같은 시각 은근히 그녀의 글을 기다렸던 자성. 아주 특달같이 올라오는구만. 그런데 그동안 멘토 삼았던 자성TV 구독 취소하고 다른 채널로 갈아타려 합니다. 새로운 채널 좀 추천해주세요. 사실 부동산 공부가 목적이었던 그녀. 열심히 종잣돈 모으면 뭐합니까?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데. 자성의 잔소리에 질려버렸던 것이었죠. 내가 회사에서도 모자라서 집에서까지 이런 말 들어야 돼. 말을 이렇게 하니까 구독자 수가 짠내 철철 나지. 급하게 댓글로 열심히 설득해보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는 유자성 대표인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뭐야 이게?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결국 또다시 쪼잔한 뒤끝이 발동하는 자성. 형님이 한편 신겸은 사실 영원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정도는 촬영은 잘 하셨어요? 서울 오면 연락 주세요. 잠깐 봐요. 고민하지 말고 고백해. 하지만 아직 고백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실 생각해보면 혼자 착각하고 오지랖 떨었던 것도 제가 먼저였고요. 절약하면서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힘이 될 동지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동지 되드리고 싶은 마음 진심이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잘 지내보기로 하는데요. 편의점 메이트 계속 해도 돼요? 한참
한편 갑자기 시작되는 축하 파티. 자성의 수상 소식을 편집팀만 모르고 있던 상황. 뭐야 갑자기? 철평 몰랐어? 대표님 이번 잡지의 날 행사에서 경영인상 받으시잖아. 이러니 편집팀이 미운 털만 박히지. 편집장은 점수를 따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대표님 상도 받게 되셨는데 다음 호 월간집에 대표님 특집 기사를 실으면 어떨까요? 돈이 될 만한 발상입니다. 그쵸? 저 잘했죠? 아니요. 이런 건 좀 더 빨리 생각하셨어야죠. 마감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바빠지겠어요. 아 그럼 대표님 특집 기사는 나 기자가 맡는 게 어떨까요? 저? 그렇게 영화는 자성의 밀착 취재를 시작하고 그래, 뭐 잘 됐네. 밀착 취재해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인지는 느끼게 되겠지. 자성TV 구독을 취소한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거야. 매달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바로 매입하고 리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감탄하시는 것도 지겨우시겠지만 부동산에 있어 저만한 능력자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원에게 자성은 잘 못 나가는 유튜버일 뿐이었죠. 구독자 40만 명? 우리 대표님은 40명인데. 내 집 마련 정말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말 진짜 따뜻하게 하신다. 그런데 깜짝아. 자꾸만 자성의 눈에 밟힙니다. 삐진 듯한 그의 표정에 다시 자성TV를 보고 부동산 책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는 분이면 책을 읽고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노력조차 귀찮다면 내가 의리로 본다. 의리로 봐. 결국 구독 취소를 번복하는 영원. 잠시 흔들렸지만 계속 자성TV를 멘토 삼아 내 집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만 한 사람이 없지. 다음 날 시상식에 왔다가 경쟁 잡지사와 맞닥뜨리는데 최편! 아이고 오랜만이야. 어제 볼 때마다 그냥 월간 집이 아니라 월간이 찌라신 줄. 대한민국 잡지 경영인상 월간집 대표 유자성. 사실 자성의 돈 되는 기사 정책 때문에 월간집의 품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어쨌든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주는데 그 와중에도 그의 돈밑의 기질은 멈추지 않고 이 꽃다발 회사 돈으로 샀습니까? 이제는 팀원들도 진절머리가 날 지경. 아유 싫다 싫어. 저 인간에 비하면 호랭이 같은 우리 와이프는 천사다 천사. 자, 상 받은 기념으로 제가 회식 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와 같이 가기 싫은 직원들. 전 상가집 가야 돼서. 남 기자도 아는 분이지? 아 그럼요. 여기자도 아는 분이시? 당연하죠. 영원히 너도 아는 분이잖아. 너희들도 다 아는 분일 테고.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결국 따로 모여 회식 겸 뒷담화를 시작하는데 참 남 기자. 그 특집 기사 그거 잘 써가? 주변 사람 인터뷰한다 그랬지? 익명으로 해서 딱 이렇게 쓰자. 유자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직원들 생각은 1도 안 하는 사람. 다 합쳐서 한마디로 직원들 일할 맛 안 나게 하는 사람! 바로 옆방에 있던 자성. 형! 바로 그때 깜짝이야. 왜 그래? 머리는 불어 헤치고. 깜짝 놀랄 건 따로 있어요. 자성이 옆방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죠. 옆방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우리 상가집 핑계대고 여기 온 거 아셨으면 큰일인데. 형! 괜찮아? 상사 뒷담화 좀 깔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밥 먹다 말고 나와? 혹시라도 마주치면 민망해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직원 생각은 1도 안 하는 사람. 직원들 일할 맛 안 나게 하는 사람! 들려? 잘 안 들리던데요? 확실한 걸까? 들었으면 그냥 갔겠어요? 하지만 계속 불안해하는 직원들. 지금 출근하신 겁니까? 최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제가 무려 30분을 갇혀있느라고. 그런데 예.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자성. 몸테크를 실천하고 계시는 편집장님의 그 끈질긴 인내심 칭찬합니다. 어제 내 얘긴 들었네. 유 대표가 누구 칭찬하는 성격이냐고. 이제 제발 좀 나가라는 소리잖아. 이제 다른 직원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괜찮을까? 유 대표 별말 없는 거 보면 우리 얘기 못 들은 듯. 또 칭찬을 이어가는 자성. 여 기자님. 네. 칭찬합니다. 맞아.
뭐를요? 책상 치울 겨를도 없이 업무에만 매진하는 그 열정 아주 칭찬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강한 확신이 들고 내 얘기도 들었네. 들었어. 이 상황이 해고 직전의 밑밥같이 느껴지는데요. 잘리면 안 돼. 12개월 할부로 긁은 구두들이 몇 갠데 절대 안 돼.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나 기자랑 니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명심해. 네. 직원들의 열심에 자성은 칭찬을 계속하기로 하는데 그나저나 정말 명저야. 저 춤추는 고래들을 봐. 사실은 책을 읽고 한번 칭찬해 본 것이었죠. 장관이네. 어시 2년 때였나? 그때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 처음이야. 레알 새하얗게 불태웠어요. 니들답지 않게 왜 그렇게 일을 미친 듯이 해? 사정을 말하자 깜짝 놀라는 그녀. 뭐 유 대표? 그 정도 일 갖고 니를 잘랐으면 진작 자르고도 남았지. 가한 일도 참았는데 뭘. 부동산업자 유자성이 월간집 대표 웬 말이냐? 알고 보니 자성은 회사를 인수할 때 극렬히 반대해서 해고 위기였던 직원들까지 고용 승계로 포용한 것이었죠. 다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직원들 한 명도 안 자르는 조건으로 인수했다더라. 그런 사람이야 유 대표. 그날 밤 대표실에 볼 일이 있었던 영원. 자성이 메모까지 하며 칭찬을 다짐했음을 알게 되는데요.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겉으로만 그제서야 영원도 자성의 본 모습을 알 것만 같았죠. 오늘도 부동산 열공 중인 영원. 마련을 위한 종잣돈 모으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만은 금물입니다. 언제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힘들 때마다 그 집을 떠올리세요. 뚜렷한 목표는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데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내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가꿀 수 있는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간. 뭐야? 내가 이 집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다음 날 고맙습니다. 저 혼자 왔어도 되는 건데. 우리 월간집 기사에 꼭 필요한 소품이니까요. 딴 뜻은 없습니다. 네. 함께 답사를 나왔다가 영원의 기사 노릇까지 해주고 기자님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무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저 임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요? 일부러 영원에게 자유시간까지 만들어주려 나오는데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일명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 대형마트나 병원 등 주거 벨트 라인이 형성되기 힘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이곳. 문득 현실을 자각하는 자성. 난 왜 이곳을 임장하면서 시간 낭비 중이지? 정신 차려. 나빠워 씨, 지금 당장 나가시. 영원을 보자 다시 마음이 흔들리죠. 직접 만든 열쇠고리까지 선물하는 영원. 대표님, 선물이에요. 아니 왜 저한테 이런 걸? 덕분에 내 집 마련 결심도 하고 대표님 영상 보면서 노력하니까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멘토께 드리는 성의다 생각해주세요. 결국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계획이 없던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는데요. 대표님이 웬일로 밥을 다 사주시고. 기브 앤 테이크. 계산은 정확히 내 철학이죠. 주위를 둘러보다 술도 땡기고 저희 사케도 한 병 주시죠. 내가 마시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싫으면 나기잔 안 먹어도 됩니다. 저 완전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연거푸 들이키는 두 사람. 자성TV에서 그러셨잖아요. 힘들 때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떠올려보라고. 그래서 떠올려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대표님 오피스텔 정도면 딱 좋겠더라고요. 솔직히 제 처지에는 지금 오피스텔도 가보네요. 그럼 기다려드리죠. 나 기자가 그 집 살 때까지 안 팔고 기다려보겠다고요. 연이어 영원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성. 대박! 약속하신 거예요? 네.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기 없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부어라 마셔라 달리기 시작하죠. 결국 필름이 끊긴 채 밝아오는 아침. 그런데 옆에는 영원히 자고 있고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는데 아니 대표님. 알고 보니 편집장의 집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었고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들이 생각나는데 내 카드로 결제될 겁니다. 와, 짱이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혼술을 한 편집장을 우연히 만난 것이었죠. 대표님. 편집장이? 출발!
내가 남의 집에서 잠을 잔 거야? 그것도 술이 떡이 돼서? 황당한 실수들에 영원 탓을 하게 되는 자성.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꿈은 또 뭐야? 그런데 그녀의 문자에 또 화가 풀려버리고 속은 괜찮으세요?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편 오늘 취재할 곳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동주택. 반려동물들을 위해 계단을 최대한 줄였고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발을 씻길 수 있는 시설을 갖췄죠. 여기서도 영원의 칭찬은 끊기지 않았는데요. 대표님 진짜 대단하세요. 네? 저는 이런 반려동물 전용 빌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몇 년 전부터 직접 투자까지 하시고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다우시네요. 어느새 입가엔 미소가 피어났죠. 그런데 뭐야 나빵은 딴 사람한테도 칭찬을 하네. 와, 신 작가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잘 챙겨주는 친구를 어시러둬서. 뭐야 나빵은 왜 이렇게 칭찬을 남발해? 진짜 똑똑한 강아지구나. 개한테도 해대는 저 가치 없는 칭찬.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저 영혼 없는 칭찬에 휘둘려 춤추는 고래가 됐던 거야? 나 계룡 유자성이? 결국 완전 삐져버린 자성. 바로 야근을 지시합니다. 오늘 취재한 기사 초안 오늘까지 작성하세요. 오늘이요? 왜요? 안 됩니까? 늦은 밤 간신히 일을 마친 영원. 네, 저 기사 초안 다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볼 시간 없으니까 내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하세요. 네? 당장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오늘까지 작성을 하고 난리야 진짜. 달콤한 휴식을 꿈꾸며 퇴근하는데 아, 죽겠다. 그래도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어디? 그런데 갑작스러운 누수로 물바다가 된 오피스텔. 집주인 자성을 불러 상황을 알렸는데요. 윗집에서 누수가 난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데 3, 4일은 걸린다니까 그동안 집을 좀 비워줘야겠네요. 마침 함께 있던 선배가 영원 편을 들어주는데 말고 윗집 누수면 윗집 주인이 숙박비까지 배상하는 건 대표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윗집 주인도 대표님이시니까 숙박비 아니 호텔비 주세요. 그렇게 호텔비를 주고 상황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신경 끄자. 꺼. 실수로 영원의 핸드폰을 들고 나온 자성. 영훈아 고마워. 뭐야? 그런데 호텔비를 그대로 엄마에게 보냈다는 걸 알게 되고 보내준 돈 잘 쓸게. 매번 이렇게 네 돈 받아서 미안해. 지금 영원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처지였는데요. 결국 자성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고 내 집입니다. 네? 가긴 어딜 갑니까? 나갔다가 갈 데 없으면 또 그 물센 오피스텔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딴 데서 잘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갑자기 소리치는 자성. 신경 쓰인다고. 내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월간집 1화에서 6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